산장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보탄과 이부키. 이부키는 느긋하게 휴식을 즐기지만 그에 비해 보탄은 왠지 모르게 초조해 보입니다. 그때 카메라는 먹구름이 드리운 하늘을 비춥니다. 보탄은 별을 볼 수 있을지 걱정하죠. 두 사람이 여기까지 온 이유는 밤하늘의 별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이미 별을 본 적이 있습니다. 7화의 플래네타리움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별을 바라봤었죠. 플래네타리움에는 먹구름이 끼지 않습니다. 그 어떤 방해 없이 안전하게 별빛을 감상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별입니다. 그렇기에 보탄은 고민합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가짜 별을 보며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진짜 밤하늘을 마주할 것인가. 이 고민은 이부키와의 관계에 대한 은유라 할 수 있죠. 안전한 친구 사이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것인가. 여기서 8화의 마지막 장면이 떠오르죠. 보탄은 이부키와 강가에 놀러가 혼자서 더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부키는 위험하다며 소리치지만 보탄은 나는 괜찮다고 조그맣게 속삭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나는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더 깊은 곳으로 가도 괜찮은데 과연 이부키도 그럴까? 보탄은 관계를 더 깊게 발전시키고 싶지만 이부키도 같은 마음일 거란 보장은 없으니까요. 이부키는 얕은 물가에서 안전하게 발만 담그고 싶어 할지도 모르는데 자신이 억지로 깊은 곳으로 끌고 가는 건 아닐까. 그래서 보탄은 뒤돌아볼 뻔 끝내 손을 건네지 못합니다.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으면서도 상대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보탄의 배려와 망설임이 묻어나는 장면이죠. 이렇게 7화와 8화의 배경이었던 밤하늘과 강은 이부키와의 관계를 두고 고민하는 보탄의 내면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9화의 하이라이트가 더 아름답게 다가오죠. 이부키가 보탄에게 다가갈 때 별이 수놓아진 밤하늘이 마치 일렁이는 강물처럼 묘사됩니다. 보탄이 홀로 서 있던 그 깊은 곳으로 이번엔 이부키가 스스로 걸어 들어온 거죠. 보탄과 함께 더 깊은 곳에서 진짜 별을 바라보겠다는 이부키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매력적인 게 과한 대사나 감탄사로 치장하지 않았어요. 잔잔한 배경음악과 공간 연출로 화면을 채워서 절제되면서도 아름다운 영상을 만들었어요. 사실 원작 만화를 보면 이런 공간을 활용한 연출이 거의 없어요. 배경부터 아주 단순합니다. 좋게 말하면 표현을 절제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날림으로 그린 건데 애니 제작진이 이 빈칸을 풍성하게 채워 넣었어요. 애니를 보다 보면 원작의 빈틈에 제작진의 상상력이 더해져서 좋은 시너지를 내는 작품을 만나게 되잖아요. 카미나 보탄 애니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원작의 밀도가 너무 높으면 제작진의 상상력이 끼어들 여지가 적어서 애니가 그저 원작의 복사본에 그치기 쉽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원작 만화의 여백이 애니 제작진의 좋은 놀이터가 되어준 셈이죠. 실제로 대놓고 실험하고 있죠. 간혹 실험이 너무 과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원작이 마련해준 공간에서 제작진이 재밌는 시도를 거듭한 덕분에 9화의 명장면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의 플레이를 개별적으로 분석해보면 일단 카미나 보탄, 이 팀의 에이스 스트라이커라 평소에는 여유롭고 자신감이 넘쳤는데 이번 9화에서는 인간적인 약점을 드러냈어요. 표정도 어둡고 플레이에서 생각이 많다는 게 느껴지는데 스트라이커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불안감이죠. 모처럼 이부키와 단둘이 있게 된 좋은 찬스를 맞이했는데 여기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하게 슛을 때릴 것이냐, 아니면 안전하게 볼을 돌릴 것이냐. 문제는 슛을 시도하다가 막히기라도 하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머릿속이 복잡해지니까 플레이가 눈에 띄게 다급해집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제작진이 보탄의 심리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전술입니다. 물을 엎지르는 등의 과장된 액션 대신 오직 대화만으로 인물의 심리를 표현했어요. 말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등 물리적인 변주를 가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보탄과 이부키의 관계성을 다루는 9화의 섬세한 톤과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보탄의 대사는 평소보다 차분합니다. 그 대신 이부키의 대사와 충돌합니다. 대화 중간중간 보탄이 이부키의 말을 툭툭 끊고 들어오죠. 두 사람의 동선이 자꾸만 겹쳐요. 평소라면 이부키의 움직임에 맞춰주던 보탄이기에 이 사소한 겹침도 매우 부자연스럽게 다가오죠. 지금 보탄의 멘탈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움직임을 최소화해서 작화 매수를 아끼면서도 인물의 불안한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낸 영리한 전술이었어요. 이렇게 보탄의 불안함을 강조해주니까 불안감이 해소되었을 때 흘린 눈물, 이 눈물의 호소력이 더 짙어졌습니다. 이부키는 공수 양면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어요. 먼저 A파트의 수비를 살펴보면 구조 선배를 상대로 철벽 수비를 보여줬죠. 구조 선배가 온갖 수를 갖다 바쳐도 절대로 뚫리지 않습니다. 마치 구조 선배가 승리하는 세계선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미친 수비를 보여줬어요. 물론 구조 선배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도 같이 술 마셨는데 이 정도면 나름 유효 슈팅 아닌가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문제는 지금 9화라는 거. 보탄은 1화부터 성공했던 거 구조 선배는 이제 겨우 해내셨다. 진도 차이가 절망적이죠. 심지어 보탄은 혼자서 수비 뚫었는데 구조 선배는 대만 출신 용병까지 대동하셨죠. 그리고 여기서 이부키의 슈퍼플레이. 구조 선배랑 술 마시면서 보탄 알몸 상상하기. 만약 구조 선배가 이 장면을 봤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뛰쳐나갔을 듯. 그리고 이부키가 잔인한 게 구조 선배한테 자꾸 여지를 줍니다. 차라리 철벽으로 일궈나면 구조 선배도 그냥 포기할 텐데 뭔가 조금만 더 하면 뚫릴 것 같은 빈틈을 보여줘요. 이부키가 수비가 뭔지 제대로 알고 있다. 수비라는 건 막는 게 전부가 아니죠.
수비죠. 상대가 들어올 만한 공격 루트 의도적으로 열어주고 막을 거 다 막으면서 주도권을 뺏어오는 거, 이게 진정한 수비죠.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 구조 선배 이부키가 같은 회사로 인턴 가볼까 한번 떠보니까 신나는 거 보세요. 저게 함정인 줄도 모르고 너무 안타깝다. 다행히 직난이 적절하게 컷해줬죠. B파트에서의 공격도 훌륭했습니다. 평소에 이부키는 그렇게 적극적인 타입은 아니죠. 보탄이나 구조 선배가 액션을 취하면 거기에 적당히 맞장구 치는 역할이었는데 이번 9화에서는 매우 능동적으로 움직였어요. 보탄의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채고 이번엔 이부키 쪽에서 먼저 다가가죠. 보탄을 향한 독점력을 대놓고 드러내면서 그녀가 홀로 기다리던 별의 강 깊숙한 곳으로 발을 뻗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공격의 효율성입니다. 하나만 걸려라 같은 마인드로 무차별 난사한 게 아니라 결정적인 기회가 올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렸어요.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며 체력을 아껴놨다가 보탄이 신호를 주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보탄이 먼저 운을 뗄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렸죠. 이런 인내심 덕분에 보탄의 내면색이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탄과 이부키가 하이라이트를 찍는 동안 구조 선배는 대체 뭘 하셨는가? 구조 선배가 경기력은 좀 아쉬워도 재미는 확실히 챙겨주고 계세요. 샌드백 포지션을 훌륭히 소화하셨죠. A파트에선 이부키한테 맞고 B파트에선 직난한테 맞았는데 엔딩에서도 두들겨 맞으셨다. 이쯤 되면 제작진도 구조 선배 패는 거 즐긴다고 봐야겠죠. 9화 엔딩 다음이 5화 B파트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구조 선배가 맞이하게 될 결말을 생각하면 보탄과 이부키의 키스씬 다음에 이걸 넣다니 악마도 울고 갈 사악함이다. 구조 선배 한 명의 희생으로 보탄과 이부키는 행복해지고 애니는 재밌어지죠. 이것이 공리주의의 무서움이다. 직나는 9화에서는 특별히 눈에 띄진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활약을 많이 했어요. 보탄의 불안감을 촉발한 것도 따지고 보면 8화에서 직난이 던진 한마디가 트리거였죠. 9화에서는 이부키를 견제하기도 했고요. 구조 선배가 미련을 못 버리고 이부키를 갸웃거리니까 의도적으로 화제를 바꾸는 게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의도치 않게 구조 선배의 마음을 후벼 파기도 하고 재밌는 장면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한 번은 실수라 쳐도 두 번은 의도 아닌가. 제가 볼 땐 직난도 구조 선배 괴롭히는데 맞들인 것 같아요. 구조 선배가 타격감이 너무 좋은 탓이죠. 그림체 얘기를 짤막하게 해보면 3화만큼은 아니지만 9화도 상당히 개성적인 그림을 보여줬어요. 특히 인물들의 코가 대단했습니다. 이 애니가 작화 실험실 여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려니 하는데 이상하게 온천씬만 나오면 실험 정신이 폭발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확실히 진입장벽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종합 리뷰에서 만족도랑 추천도로 점수를 매기는데 만족도는 10점 만점 주더라도 추천도는 8점 정도에서 멈추죠. 그 이상은 주기가 힘들어요. 동성애를 다루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것보단 이렇게 의도적으로 통일성을 깨는 거, 이건 호보다 불호가 훨씬 강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그닥 선호하진 않고요. 그래도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이것저것 자유롭게 시도를 하니까 앞서 칭찬했던 연출도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카미나 보탄 9화의 POTM은 토나미 이부키 선수입니다. 그동안 보탄과 구조 선배가 이부키를 두고 경쟁을 벌여서 이부키는 일종의 트로피 같은 캐릭터였죠. 늘 한 발짝 물러서서 다른 선수를 지켜봤었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전면에 나섰어요. 공격과 수비 양쪽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구조 선배의 공격을 완벽하게 틀어막았고 보탄의 망설임을 부수면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갔어요. 백합이라는 장르도 결국은 로맨스이고 로맨스의 하이라이트는 커플링이 완성되는 순간이죠. 이부키의 과감한 전진이 있었기에 하이라이트가 더 아름답게 그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카미나 보탄 9화 리뷰였습니다. 공간과 템포를 활용한 연출이 돋보인 에피소드였어요. 인물의 관계성을 아름다운 배경 속에 녹여냈고 과장된 행동 대신 대사의 템포로 인물의 심리를 영리하게 표현했어요. 제목에 대놓고 백합이 들어간 만큼 작품 전반에 백합향이 진하게 풍기는데 그만큼 장르 본연의 재미에 충실합니다. 이번 9화는 메인 커플의 관계성이 한층 더 깊어지는 과정을 진득하고 달달하게 그려냈죠. 그래서 애니 감상하실 때 단맛이 강한 술과 페어링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롱도로였습니다.